자, 기초단체장 4명, 또 서울교육감 선출하는 재보궐선거 지금 진행 중이죠. 승패에 따라 정부 여당과의 관계, 또 국민의힘, 또 민주당의 지도체제의 문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간의 야권 내부 관계가 요동칠 거다, 이런 전망들이 있습니다. 또 지난 총선 이후 여야에 대한 민심의 가늠자가 되는 만큼 한동훈, 이재명, 조국 3인 대표의 정치적인 입지, 또 전국 수도권 등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산 금정구청장, 인천 강화군수, 전남 곡성군수, 전남 영광군수, 서울시 교육감, 이렇게 5곳입니다. 먼저 자, 네 분 패널에게 부산 금정은 뭐 혼전, 또 전남 영광도 승패 예측이 어려운 양상, 뭐 이렇게 되는데, 자, 어떻게 승패를 예측하는 것인지 결과부터 한번 짧게 들어보고 가겠습니다. 먼저 장윤석 기자님. 부산은 국힘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막판에 김영배 의원의 실언 논란 때문에 문제가 컸던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제가 지켜본 선거 캠페인을 보면 한동훈 대표가 4시간 동안 걸어서 도보 유세를 했는데 굉장히 적극적으로 캠페인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유권자가 보이면 뭐 그냥 쓱 지나치는 정치인들도 있는데 한동훈 대표는 달려가서 유권자 손을 잡고 악수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선거 캠페인을 하는구나. 아마도 국힘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런 전망이 가능할 것 같고요. 영광은요? 영광은 지금 진보당에 달렸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요. 처음에 조국 대표가 한 달살이를 시작하고 나서 민주당이 그에 반해서 300명 선거인단 꾸려서 내려가고, 선관위 조직해서 내려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진보당이 나타났는데 3,000명 대호를 꾸려서 내려와서 뭐 손톱 깎아드리고, 뭐 어깨 주물러드리고, 밭일 도와주고, 소위 얘기하는 생활 밀착형으로 선거 캠페인을 하면서 아마도 결론이 난다면 100표에서 200표 차이로 당락이 결정이 될 것 같아. 상당히 혼전이다. 그런데 아마 민주당 가능성이 좀 높은 걸로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요. 곡성은 뭐 민주당 가능성이 높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강화는 무소속. 왜냐하면 거기는 국민의힘이 후보가 이미 선거법 위반으로 걸려 있어서 당선돼도 재선이다, 이제 이런 소문이 나면서 아마도 무소속인 안상수 후보 가능성이 높지 않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교육감은요? 교육감은 사실 잘 모르겠어요. 투표율이 너무 낮고 아마도 그 진보 보수 양쪽에 이제 조직된 시민의 힘이 어느 쪽으로 쏠리느냐가 이제 판세를 가를 걸로 보이는데, 제가 직접 투표소 스케치를 했을 때, 제가 취재를 했을 때 젊은 엄마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유모차 몰고 그 투표장에 몰려 나온 젊은 부부들이 많은 걸로 볼 때 진보 교육감의 승산 가능성이 다소 우세한 거 아닌가라는 전망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우리 장 기자님은 이제 분석하게 상세하게 해주셨는데 나머지 세 분은 간략하게. 뭐 저는 여론조사 상으로는 게 그 혼전이잖아요. 근데 그 어르신들 투표에 보면 그 평생 찍어온 게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국민의 부산 같으면요, 계속 국민의힘을 찍어온 어르신들이 많아요. 숨은 표가 있죠. 호남에는요, 민주당만 평생 찍은 분이 있어. 결론적으로 저는 부산은 국민의힘, 그다음에 호남 2석은 둘 다 민주당이. 그다음에 강화는 국민의힘. 그러니까 2대2가 되는 거예요. 민주당, 국민의힘. 그다음에 교육감은요, 지금 이게 보수 후보가 쉽진 않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아무래도 대통령 지지율이 서울에서 좀 그런 분도 있고, 뭐 결집도나 저는 보수가 또 분열돼 있고 진보가 통합됐잖아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하나만 교정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방금 조국혁신당에서 얘기를 들었는데요. 조국혁신당이 영광은 자기들이 신승할 것 같다고 얘기합니다. 네. 김준욱 대변인 어떻게 봐요? 예, 저는 뭐 서울시 교육감 지금 투표율이 워낙 낮아서 뭐 어느 쪽이 될지는 뭐 까봐야 되겠지만, 제가 볼 때는 아무래도 서울 수도권 지역에서의 어떤 정권에 대한 불만, 뭐 정권 심판론, 이런 부분들이 이 교육감 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봐서 좀 진보 후보가 좀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요. 전남 곡성은 민주당, 여기는 뭐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영남 그 영광 같은 경우에는 저는 진보당 때문에 민주당이 이길 수 있다. 진보당이 이 조국혁신당의 표를 많이 잠식해 갈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여서 뭐 크게 그 민주당이 이기지는 못할지라도 박빙의 승리는 여기서 이룰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보여지고, 강화 같은 경우에는 안상수 후보가 굉장히 조용한 선거를 치르고 있긴 한데 그 좀 많이 얘기가 들리는 것 같아서 저도 그쪽에 한 표를 좀 드려보고 싶고, 마지막으로 이제 부산 금정인데, 부산 금정의 선거 결과가
한동훈 대표의 당대표직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어제 오늘 기사가 크게 되면서 한동훈 대표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는 분들이 투표를 좀 세게 하지 않을까. 근데 이제 마지막 악재가 어제 나왔던 이 명태균 씨, 김건희 여사의 카톡 공개인데 이 부분이 오늘 투표에 얼만큼 반영되느냐에 따라서 저는 뭐 야권인 민주당의 김경지 후보도 한번 마지막까지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 이런 판단합니다. 네. 신조 대변인은 어떻게 전망합니까? 저는 교육감 같은 경우에는 뭐 조전혁 후보 굉장히 훌륭하신 분입니다만은 너무 정치인의 색채가 아직도 벗겨지지 않았다. 그래서 여기는 진보 교육감이 탄생할 것으로 보고요. 강화도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 저희가 이길 것으로 보고 곡성은 뭐 민주당이고 영광 같은 경우에는 저는 진보당이 이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국혁신당이나 민주당보다 진보당이 지금 거기에 더 쏟는 그 생활 밀착형 아까 장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들이 크기 때문에 진보당이 이길 것이라고 보고 부산 금정구청장이 굉장히 지금 그 관심사이지 않습니까? 금정구청장 같은 경우는 이제 어제 조국 대표가 현장을 방문해서 지원 유세를 펼쳤습니다. 김경지 후보 지원 유세를 펼쳤는데 공교롭게도 조민 씨의 부정 입학 때문에 입학이 취소된 곳이 있는 곳이 부산대. 부산대는 부산 금정구에 있습니다. 게다가 이재명 대표는 부산을 버리고 서울로 헬기 특혜 이송을 받았죠. 최근에 김영배 의원 막말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부산 금정구청장은 국민의힘이 10%포인트 안팎의 압승을 거둘 것이라고 봅니다. 자, 어쨌든 3인 당대표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이제 국민의힘은 부산 금정, 인천 강화 이제 둘 다 지켜야 승리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 하나라도 지면 치명타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야권 패널 두 분은 인천 강화의 경우에는 무소속이 이길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 부분은 신조 대변인은 어떻게 봐요? 지금 안상수 전 인천시장 네. 대선 후보까지 했잖아요. 네. 이분이 여론조사상으로도 이렇게 상당히 선전하는 걸로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안 나와요. 네, 그러니까 지금 장 기자님이나 우리 대변인님께서는 민주당 쪽에 계시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좀 망가지는 것을 원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요? 그러한 심리적인 바람은 이번에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저는 단언할 수 있습니다. 강화도 같은 경우에는 안상수 전 시장이 사실 그분도 사법 리스크가 있어요. 오히려 저희 후보보다 훨씬 더 심하게 존재합니다. 그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안상수 전 시장이 또 연세도 있으시고 해서 강화 주민의 선택을 받긴 힘들 것으로 보고 저는 오히려 민주당이 이번에 영광을 수성하지 못하거나 영광에서 근소한 차이가 나면은 이재명 대표의 그 호남 심판 그 물결을 피할 수가 없을 것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오히려 영광을 걱정하실 때다. 지금 민주당은 금정구 같은 경우에는 이미 뭐 김영배 의원의 막말 등으로 해가지고 국민의힘을 향한 지지세가 확보가 됐습니다. 저는 굳건하다고 보고 저희가 뭐 여론조사상으로는 뭐 근소한 차이가 난다. 근소한 수치로밖에 차이가 안 난다 이러는데 저는 여론조사와 막상 투표 그 함을 개봉했을 때는 확연히 다른 결과가 나올 거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우리 김진욱 대변인은 강화에서 무소속이 선전할 걸로 보는 겁니까? 지금 강화에 국민의힘이 한 번 정도 가신 것 같아요. 특히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강화에 그렇게 여력을 많이 쏟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오히려 금정에다가만 지금 한동훈 대표가 지금 6번 갔나요? 7번 갔나요? 그런데 강화를 안전하다고 생각해서 안 간 것이 아니라 강화에 내놓은 후보가 뭔가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이제 보도들이 초반에 나오면서 강화를 좀 버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했기 때문에 그리고 안상수 후보가 썩어도 준치인데 그 지역에서 인천시장을 하셨고 대선 후보를 하셨고 굉장히 조용조용한 선거를 하면서 나름의 조직 선거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좀 들어서 그쪽에다가 이제 저는 이제 기대감을 좀 그 표현한 거죠.
그리고 한동훈 대표 지금 이제 영광 얘기를 하셨는데 영광은 저희 민주당 소속의 그 군수가 이제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고요. 무소속 후보였었던 분이 무소속으로 당선되신 분이 선거법 위반으로 이번 재보궐선거가 생긴 것이기 때문에 영광에서 저희가 신승하면 그 신승했다고 해도 그거 자체가 저희한테는 큰 수확이다 이렇게 저는 평가를 한 겁니다. 다만 이제 한동훈 대표가 부산 금정에 이렇게 6번, 7번 특히 어제 같은 경우는 1박도 또 하셨더라고요. 하신 이유가 정말 급했구나. 정말 금정에서 만약에 승리를 일궈내지 못하면 아마도 소위 얘기했던 이 김옥균 프로젝트의 그 가동이 현실화될 수 있다라는 그런 절박감이 있었던 게 아니냐. 뭐 이런 판단 때문에 저는 뭐 부산에서 그 한동훈 대표의 선전 뭐 기대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그 강화는요. 예를 들어 이제 거물급이라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지방선거는. 예를 들어 정동영 의원이 뭐 전주시장이나 덕진구청장에 뭐 이렇게 작은 데 나가면요. 되는 게 아닙니다. 지역의 일꾼, 지역 그걸 보기 때문에 저는 안상수 시장이요. 한 3등 정도밖에 못할 거로 봐요. 우리 민주당 후보한테도 밀릴 거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영광에는요. 중요한 게 민주당이 좀 유리하다 보지만 조국당이 이기느냐 진보당이 이기느냐에 따라서 또 확 달라질 겁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 진보당이 이기면요. 그냥 한 번에 사건으로 끝나요. 근데 조국 혁신당이 이기면요. 호남의 적자가 이재명이냐 조국이냐 이 문제까지 커지거든요. 따라서 민주당이 뭐 이기면 제일 좋겠지만 졌을 때 진보당한테 졌느냐 조국 혁신당한테 졌느냐 이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겁니다. 서 변호사님 분석에 적극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특히 그래서 호남에서 특히 영광에서 민주당이냐 조국혁신당이냐 어느 정당이 이기느냐에 따라서 이후의 대선판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주장까지도 하는 평론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민주당 지지자분들은 막 격분하시겠지만 실제로 그런 여론이 있는 것은 존재한다.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요. 강화의 경우에는 실제로 국민의힘 후보 자체가 후보 리스크가 큰 겁니다. 이제 선거법이 걸려 있기 때문에 아니 애시당초 공천할 때부터 어떻게 이런 후보를 공천했냐 실제로 한동훈 대표가 별 관심 없이 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당 주변에서 나왔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후보 리스크가 존재하는 캠페인을 했을 텐데 그 결과는 자명하다라는 여론이 존재하는 게 사실이고요. 강화는 원래 접경 지역이기 때문에 민주당보다는 국민의힘 지지가 훨씬 우세한 지역이고 민주당에서 그렇게 자신 있어 하는 지역도 아닙니다. 따라서 유명세가 있고 그리고 수도권 여론이 굉장히 안 좋아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 여론이 안 좋고 여론조사 꽃은 20%가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강화에서는 무소속 가능성이 전반적으로 높다. 이런 평론이 우세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제 그 네 분이 의견을 말씀을 해주시는 걸 좀 소개를 해보면요. 장윤선 기자님은 부산, 자 국힘의 경우에 부산에서 1승만 거둔다. 그렇죠? 네. 무소속. 강화는 이제 무소속. 네, 무소속. 이렇게 되고 곡성하고 곡성 그다음에 영광은 민주당과 혁신당 각각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서정욱 변호사는 국힘이 부산 강화 2곳, 민주당이 곡성 영광, 서울교육감은 진보. 그다음에 김진욱 우리 대변인은 부산은 국힘, 그다음에 영광 곡성은 민주당, 그다음에 강화는 무소속 이렇게 전망을 해주셨고 신조 부대변인은 부산 강화 서울 서울시 교육감 부산 강화 자 두 곳에서 국힘이 이길 거다. 그다음에 곡성은 민주당, 그다음에 영광은 진보당 이렇게 예측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네 분 중에 진보 교육감이 이길 거라는 분이 뭐 3분이었어요. 한 분은 잘 모르겠다고 했고, 요거는 내일 누구 전망이 맞은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하고 다음 주에 이제 독대를 예정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어느 신문 보니까 청와대는 독대라는 표현을 안 쓰기 시작했대요. 대통령실은 면담. 이 얘기는 거기에 아마 최소한 비서실장이 배석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이제 이것도 약간 삿바 싸움이 이루어질지 그냥 한동훈 대표가 만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대혼전인 부산에서 만약에 한동훈 대표가 진다.
그러면 이 대통령과의 회담 내지 어떤 앞으로 당정 관계, 역학 관계에도 큰 영향을 주지 않겠어요? 신조 대변인? 그러니까 어떤 기사를 제가 보니까 대통령과 대통령실에서는 금정구에서 패배하는 것을 내심 바랄 수도 있다 이런 표현까지 지금 나올 정도더라고요. 그럴 리가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분석을 하는 기사가 있을 정도로 지금 마치 그 언론에서는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간의 사이가 틀어지는 것을 원하는 것 같습니다. 기사 쓸 거리도 많고 또 국민의 이목이 집중되는 것을 바라시는 것 같은데 저는 결과적으로 오늘 이제 선거 결과가 나오고 다음 주에 두 분이 만날 때는 웃으면서 만나실 것 같습니다. 다만 독대 자체는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루어질 것이고요. 하지만 제 개인적인 우려는 뭐냐면 독대의 성과가 없으면 지금 상황에서는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독대가 지금 그러니까 뭐 면담이라는 표현이나 독대라는 표현이나 어쨌든 두 분이 만났는데 만남의 결과가 단순히 악수하고 웃으면서 밥 한 끼 했다 혹은 뭐 차 한잔 했다 이런 식으로 국민들께 비춰지면은 이거는 안 하는 이만 못한 면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무언가 성과 그리고 국민들께서 납득하실 수 있을 만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이 지금 상황에선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저 이제 이재명 대표도 이번에 이제 금정 같은 경우 가서 뭐 선거를 기다릴 계제가 안 되면 뭐 끌어내려야 된다라고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뭐 탄핵 시사까지 발언을 하면서 이제 민심을 이제 파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제 그거와 별개로 다음 달 15일에 선거법 재판이 있잖아요. 그런데 1심 선고가 있는데 만약에 금정에서도 지고 영광에서도 일부 예측해 주신 것처럼 뭐 다른 당이 가져가게 되면 이재명 대표 역시도 굉장히 좀 위기 상황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저는 뭐 그렇게 크게 이 사안에 대해서 위기 상황으로 갈 거다 이렇게 전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금정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가 열세 지역이라는 건 뭐 누구나 아는 사실이고요. 또 특히 민주당에서 이번에 후보 단일화를 통해서 한번 해볼 수 있다 하는 부분에까지는 뭐 다들 기대감이 있지만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바로 승리를 담보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금정의 그 선거 결과에 대해서는 사실 뭐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크게 타격을 받을 건 아닌 것 같고요. 또 영광도 제가 아까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무소속에서 그 무소속 단체장이 그 재보궐선거의 원인을 제공하고 거기에서 저희가 지난 그 선거에서도 졌던 지역인데 여기에서 졌다고 해가지고 과연 이재명 대표가 리더십에 그게 타격을 받을 것인가 그것이 또 과연 11월에 있을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하고 묶어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부분은 저는 뭐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오히려 지금 그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기대밖에 선전을 할 수 있는 곳이 두 곳이 생긴 것이다. 반대로 뒤집어 보면 영광에서도 민주당이 가지고 있던 단체장이 아니었던 지역을 가져올 수 있는 기대감이 있는 것이고 또 부산 같은 경우에는 금정에서 어쨌든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하고 함께 이 단일화를 이루어내고 거기에서 지원을 받아서 선전을 펼쳐서 지금 박빙의 구도를 가지고 있다. 물론 이제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상황이 잘 되는 과정 속 또는 잘못된다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에게 그렇게 책임을 묻기에는 어렵지 않을까. 오히려 책임을 묻는다면 선거의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묻게 된다면 금정에서 한동훈 대표가 패했을 때의 책임론이 훨씬 더 크게 나올 것이다. 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 서 변호사님 동의하십니까? 근데 뭐 부산은 패도 큰 타격은 없을 거예요. 네. 근데 영광은요. 민주당이 호남에서 패한다는 거 큰 이슈입니다. 물론 이제 무소속한테 전과 또 달라요. 아까 전 조국혁신당한테 만약에 지면 저는 상당히 그 타격이 있을 걸로 보고 제가 주목하는 거는 그보다는 11월 달에 선고인데요. 왜 이러냐면 이게 1심이요. 요즘은 모든 증거를 1심에 다 내놔요. 오래 걸리죠. 2심하고 3심은 특별하게 새로운 증거가 없잖아요. 근데 저는 아무리 봐도 이게 당선 무효형이 나올 거거든요. 둘 다 1심에서. 그러면 이게 2심은 또 빨리 진행돼요. 왜 정인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1심 또 존중의 원칙이 있다. 1심이 바뀌는 게 더 멀어요. 만약에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이 나오면 그는 진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사법 리스크이기 때문에 뭐 저는 그게 더 타격이 클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이번 영광 같은 경우에 선거 결과하고
이제 이재명 대표 1심 선고 맞물렸기 때문에 이제 그런 뭐 이제 결과에 따라서는 이재명 체제의 물음표, 그러니까 아마 체제에 대한 물음표보다는 대선 후보로서의 어떤 그런 불안감 뭐 이런 걸 반영하는 것 같은데 판사가 이런데 영향을 안 받겠죠. 판사가 재판부는 당연히 영향 안 받죠. 네. 검사도 그렇고 구형도 2년 3년 했잖아요. 아마 저는 판사는 이제 그 증거만 딱 보고요, 법하고요 이렇게 아마 판단할 텐데 지금 현재 그 법조계도 진보 보수가 있어요, 있기는. 솔직히 근데 진보 변호사들도 대기실에서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무죄는 어렵다고 봐요. 근데 제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민주당 쪽에서 이재명 대표 변호인단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광주 고검장 출신의 박균택 의원 변호사기도 하죠. 이재명 대표 변호사인데 무죄를 확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재명 대표에게 어떤 사법 리스크가 생겨서 그것 때문에 다리 뻗고 잠을 못 주무시는 지지자분들이나 당원이 있다면 오늘부터 발 뻗고 주무셔도 된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무죄를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대장동 포함해서 이재명 대표에게 덮어 씌워진 여러 의혹들에 대해서는 무죄를 확신하고 있어서 그거는 결과를 어쨌든 서 변호사님 지향이 뭐 담겼을 수 있으니까 이제 그거는 뭐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사실 영광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은 자신하고 있어요. 이길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조국혁신당도 뭐 자기네들 이제 확실하게 자신한다기보다는 신승 가능성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선거 앞두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이긴다고 얘기를 하는데 결론은 아마도 민주당 우세하지 않나. 왜냐하면 당력이 워낙 센 정당이기 때문에 이번 선거는 큰 당에게 유리한 선거가 아니냐라는 얘기도 합니다. 예, 자 댓글 2개 올라왔는데요. 선거 결과 책임론은 여당인 한동훈이 더 클 거다 이런 의견이 있고요. 월세살이까지 했던 조국 만약 영광에서 3등하면 우야노, 진다면 차라리 2등으로 져야지. 자 그런데 지금 뭐 이제 판세가 안개 속이긴 하지만 조국 혁신당 후보가 3등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그런데 이제 조국 대표는 뭐 월세살이까지 하고 지금 전력을 투구하고 있잖아요. 당의 의원 12명이 한마디씩 해가지고 마지막 날 또 영상까지 만들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 뭐 이제 완전히 모든 걸 다 던지고 있는데 이게 이제 야권이 분열되는 단초가 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이제 논란도 사실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지민 비주로 상징되는 민주당과의 우호 관계 이런 게 약간 희생하면서까지 도전을 했는데 이제 정의당의 길을 가지 않겠다고 해서 이제 독자적인 정당으로 뿌리 내리겠다라고 해서 던졌는데 만약 3등을 한다. 이건 또 조국 대표에게도 큰 일이죠. 조국 대표의 앞으로 조국 대표뿐만 아니라 조국 혁신당에도 사실은 좀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될 겁니다. 물론 이 한 번의 작은 재보궐 선거에 당의 명운을 전체를 다 걸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시작하는 선거이기 때문에 크게 의미를 부여들을 할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될 것인데요. 저는 이번보다는 사실 내년 4월 달에 있을 재보궐 선거가 조금 더 중요해 보여요. 왜냐하면 지금 이번 선거를 서정훈 변호사님 말씀처럼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서 다음번 지방선거에 뭐 이 호남 지역에서의 주도권 싸움이 격화될 거다 그러는데 사실 이게 아니라 저는 내년 4월 달에 있을 재보궐 선거에서 어떤 모습을 조국 혁신당이 보여주느냐 또 그때까지 조국 대표의 어떤 그 정치적 뭐 위상이랄까요? 정치적 또 대법원 판결도 역시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전체를 감안해 볼 필요는 있겠다. 그래서 이번 10월 재보궐 선거에서 그렇게 크게 전체를 걸 상황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네. 신조 대변인 짧게. 그러니까 네. 조국 대표가 본인의 발목을 잡은 겁니다. 여기 가서 한 달 살이 하면서 빠져나올 수 없는 구멍을 자기가 막아놓은 거예요. 그건 조국 대표의 실책인데 저는 이번에 만약에 조국 혁신당이 3등이 되어버리면 이 조국 혁신당이라는 당 자체가 떴다방 정당이었다라는 것을 국민들께서 평가하신 거라고 봅니다.